오늘은 많은 중장년분들이 겪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 이른바 야간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 가세요? 한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이상? 만약에 세 번 넘게 일어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 가도 잘 안 알려주는 것들이거든요. 저도 채널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사연을 받았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70대 김모 할아버지 있으셨어요. 밤에 4번씩 일어나셨대요. 새벽 1시, 3시, 5시. 마치 알람 맞춰 놓은 것처럼 정확하게요. 아침마다 머리는 무겁고 온종일 피곤하시고요. 그런데 더 속상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5살짜리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할아버지 공원 가요 하면 소파에서 못 일어나신대요. 피곤해서요. 예전에는 손주랑 공 차고 그네 밀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벤치에 앉아서 바라만 보신답니다. 손주 얼굴에서 실망한 표정 보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신대요. 병원은 여러 군데 다니셨어요. 신장내과, 비뇨기과, 심장내과까지요.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네요 하고 끝이었대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밤마다 화장실 가야 한다는 거죠. 검사는 다 정상인데 증상은 그대로인 거요. 그런데 말이죠. 김할아버지가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녁에 물 거의 안 드신대요. 밤에 화장실 갈까 봐요. 식사도 완전 싱겁게 하신대요. 혈압 때문에 소금 최대한 줄이셨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저녁에 물 참으시나요? 식사 때 간에 안 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왜 물을 참을수록 오히려 더 자주 깨는지, 왜 싱겁게 먹을수록 밤에 더 힘든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해결 방법이 정말 간단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어요. 첫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진짜 이유를 알게 되고요. 둘째,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되고요. 셋째,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방법을 손에 쥐게 됩니다. 손주 돌잔치 때 뒷방에서 쉬고만 계실 건가요? 아니면 손주 안고 춤추실 건가요? 손주 결혼식 때 지친 모습으로 앉아만 계실 건가요? 아니면 활기차게 축하해 주실 건가요? 그 차이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이건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방광이 약해진 거야. 전립선이 커진 거 아닐까? 신장이 안 좋아진 건가? 그런데 검사해보면 다 정상이에요. 방광도 괜찮고, 전립선도 문제 없고, 신장 기능도 멀쩡하고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집으로 생각해 볼까요? 집에 수도 시스템 있잖아요. 수도관에 물이 충분히 흐르면 녹이 안 슬어요. 깨끗하게 유지되죠.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찌꺼기가 끼고 녹이 슬고요.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마치 꿀처럼요. 이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를 끈적하지 않게 유지하는 방법들입니다. 끈적해진 피는 작은 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방광 주변 신경에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요. 신경이 영향을 못 받으면 과민해집니다. 환복이 고장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작은 연기에도 삑삑 울리잖아요.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자극받아도 일어나, 화장실 가 하고 뇌한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방광의 소변이 100ml만 차도 신호가 가요. 원래는 300에서 400ml 차야 신호가 가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화장실 가봤는데 소변량이 별로 없었던 적 있으세요? 막상 가보니까 이게 전부야? 싶은 거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경이 과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녁에 물 안 마시면 소변도 안 나오겠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들어가는 게 적으니까 나오는 것도 적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한 물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저녁에 물을 적게 마실수록 밤에 더 자주 깬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요. 혈액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시스템이요. 물을 적게 마시면 피가 농축됩니다.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이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피를 묽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수분을 더 짜내는 거예요. 몸속 어디선가 물을 끌어다가 피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진한 설탕물 생각해 보세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걸쭉해서 잘 안 흐르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너무 진하면 흐름이 막혀요. 그래서 몸은 물을 더 내보내서라도 농도를 맞추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물을 참을수록 소변이 더 자주 마려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위해서 싱겁게 드시잖아요. 고혈압 예방한다고 소금 최대한 줄이시고요. 물론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 안 좋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소금은 혈관 안에 물을 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면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소금이 바로 그 닷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요. 그래서 낮에는 다리나 얼굴이 붓습니다. 오후 되면 양말 자국 깊게 패이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중력 영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낮 동안 조직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늘어난 혈액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고요. 결과는 화장실 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밤새 두세 번씩 깨어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물 부족으로 피가 끈적해지면 몸이 오히려 소변을 더 만들어요. 둘째, 소금 부족으로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면 낮에 붓고 밤에 화장실 자주 가게 돼요. 셋째, 신경이 과민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깨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진짜 범인입니다. 68세 박모 할머니 계셨어요. 낮에는 다리가 무겁고 붓는다고 하셨어요. 저녁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라고요. 그런데 밤에는 세 번씩 화장실 가신대요. 할머니는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었어요. 10년 넘게 거의 싱겁게만 드셨대요. 국에 간도 안 하시고 반찬도 맛이 거의 없을 정도로 드셨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던 거예요. 식사할 때 소금을 조금만 더 넣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하게 말고 적당하게요. 3주 정도 지나서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다리가 안 붓네요. 그리고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요.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소금 부족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거든요. 혈압이 높으신 분,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 비만이신 분들은 소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해요. 소금 속 나트륨이 체내 농도를 높이면 혈액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비만하신 분들은 짠 음식은 식욕을 더 자극해서 과식하게 만들거든요. 더 많이 먹게 되고 체중이 늘어나는 거죠.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뼈 속 칼슘까지 빠져나가서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이유예요. 혈압, 비만, 골다공증.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누가 소금을 좀 더 신경 써서 먹어야 할까요? 바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요. 심장병 환자분들은 소금이 너무 적으면 오히려 위험해요.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심장에 무리가 가거든요.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 심장이 제대로 수축을 못해요. 그러면 온몸에 피가 안 돌아요. 빈혈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빈혈은 피가 부족한 건데 염분까지 부족하면 혈액량이 더 줄어들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염분이 너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올까요? 식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요. 심하면 탈진하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운동 많이 하셔서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도 소금 보충이 필요해요. 그럼 대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는 5g 정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것보다 2배 정도 더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줄여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싱겁게만 드시다가 오히려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신경이 과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요. 소금이 부족하면 물이 혈관 밖으로 새고 낮에 붓다가 밤에 한꺼번에 처리되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요. 하지만 고혈압, 비만, 콩팥병,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조심하셔야 하고요. 반대로 심장병, 빈혈 있으신 분들은 너무 적게 드시면 안 돼요.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물, 소금, 레몬.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야, 그게 다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물, 소금, 레몬. 먼저, 왜 물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진다고요. 그럼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피를 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물만 마시면 안 돼요. 금방 빠져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물을 붙잡아 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소금을 많이 넣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주 적은 양이면 충분해요.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정도요. 티스푼 반도 안 되는 양이에요. 혀끝에 대면 짠맛이 거의 안 느껴지거나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정도예요. 짭짤한 맛이 나면 너무 많이 넣으신 겁니다. 이 정도 양은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루 권장량인 5g 중에서 1g도 안 되는 양이거든요. 소금은 물을 혈관 안에 잡아둬요. 배에 닿처럼요. 물과 소금이 함께 있으면 물이 혈관 안에 오래 머물러요. 그럼 피가 묽어지고 순환이 잘 되고 신경도 영양을 제대로 받아서 과민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레몬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레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비타민 C가 풍부해요. 그리고 구연산도 들어있고요. 비타민 C는 혈관을 보호해줘요. 염증도 줄여주고요. 나이 들면 몸속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 염증이 혈관을 손상시켜요. 레몬이 이걸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레몬에는 칼륨도 들어있어요.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줍니다. 소금을 넣으면 나트륨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레몬에 칼륨이 더해지면 딱 균형이 맞아 떨어져요. 몸속 삼투압이 안정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물에 소금만 넣는 것보다 레몬까지 넣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혈관이 이완되고 염증이 줄고 균형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염 간장이나 저염 소금은 어떠냐고요? 저염 제품에는 칼륨 함량이 높아요. 일반 분들은 괜찮은데 만성 콩팥병 있으신 분들은 칼륨 조절이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저염 제품 사용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럼 왜 따뜻한 물이어야 할까요?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물 마시면 위랑 장의 혈관이 움츠러들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완인데 정반대 효과가 나는 거죠. 따뜻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 몸이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해요. 온천에 들어갔을 때 편하다 하는 그 느낌 아시죠? 그게 바로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65세 최모 할아버지 계셨어요. 잠자리에 누우면 이유 없이 불안하셨대요.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이 잘 안 오시고요. 겨우 잠들어도 두세 시간마다 깨어나셨어요. 심장 검사해 봤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몸이 항상 긴장 상태였던 거예요. 24시간 내내 달리기 하는 것처럼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뜻한 물이 긴장을 풀어줄 거라고 설명했죠. 3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이셨어요. 잠자리에 누워도 예전처럼 두근거리지 않아요. 밤에도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효과를 더 높이고 싶으시면 첫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아까 신경이 과민해지는 이야기 했죠? 신경이 과민하면 이완시킬 자원이 필요해요. 마그네슘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특히 밤에 다리에 쥐 자주 나시는 분들, 몸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마그네슘은 영양제로 드셔도 되고요.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어요.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같은 것들이요. 다만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섭취를 조심하셔야 하니까 이것도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따뜻한 물 루틴과 함께하면 이완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죠. 두 번째, 저녁에 탄수화물을 조금 드세요. 뭐? 저녁에 밥 먹으면 살찌지 않아? 하실 수 있는데요. 완전히 공복으로 주무시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밤에 몸이 경계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러면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자꾸 깨게 돼요. 그래서 저녁 식사 때 밥 한 공기 또는 고구마 작은 거 하나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소량만요. 이렇게 하면 몸이 안정감을 느껴요. 에너지가 있구나 하고요. 그러면 경계 상태로 들어가지 않아요.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잠들기 전에 발이랑 종아리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아까 낮에 다리가 붓는 이야기 했죠? 낮 동안 다리에 물이 고여 있다가 밤에 누우면 한꺼번에 혈관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라고요. 이 급격한 물의 이동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말초 순환을 미리 좋게 만드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 담그세요. 10분 정도요. 또는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를 감싸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돼요. 낮 동안 고여있던 물이 조금씩 천천히 빠져나가요. 밤에 누웠을 때 한꺼번에 몰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소변 욕구가 줄어들어요. 70대 윤모 할머니 계셨어요.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밤에는 4번씩 화장실 가셨대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 담궈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후에 연락 오셨어요. 다리도 덜 붓고 밤에 2번만 깨요. 3주 후에는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기셨대요.
발 온열과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딱 5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잠들기 1시간 전에 시작하세요. 왜 1시간 전일까요? 물과 소금과 레몬의 성분이 몸에 흡수되어 온몸에 퍼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너무 늦게 마시면 안 돼요. 바로 눕기 직전에 마시면 몸이 수분을 조절할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들기 딱 1시간 전, 이것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반드시 따뜻해야 해요. 미지근하면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좋아요. 마시면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드는 온도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을 때 느껴지는 그 기분 좋은 온기, 그 정도면 됩니다. 세 번째, 소금 한 꼬집을 넣으세요.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정도예요. 혀끝에 대면 짠맛이 거의 안 느껴지거나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정도요. 짭짤한 맛이 나면 너무 많이 넣은 겁니다. 네 번째, 레몬 한 조각을 띄우세요. 아주 얇게 썬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두께 3에서 5mm 정도요. 따뜻한 불에 띄우면 레몬 껍질에서 향이 퍼지면서 은은한 향이 나요. 이 향기가 뇌를 이완시켜줘요. 레몬이 없으면 레몬즙 반 스푼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천천히 마시세요. 벌컥벌컥 원샷 하시면 안 돼요. 5분에서 10분에 걸쳐 조금씩 마시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마시세요.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TV를 끄세요. 휴대폰도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생각하세요. 온종일 바쁘게 살았잖아요. 이제 하루를 닫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앉아서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 루틴입니다. 딱 5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컵,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천천히 마시기. 모든 사람에게 만능은 아니지만 도움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 방법은 심각한 질환이 없는 평범한 분들을 위한 거예요. 신장 질환이나 투석하고 계신 분, 수분 제한 필요하신 분은 꼭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검사상 특별한 이상 없이 단지 밤에 자주 깨서 힘드신 분들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밤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따뜻한 물 한 컵,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방법도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준비하세요. 거기에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정도의 소금 넣으시고요. 레몬 얇게 썬 한 조각 띄우세요. 그리고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요. TV 끄고 휴대폰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서 마시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거고요. 2주 정도 지나면 한두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이 생길 거예요. 3주쯤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실 거예요. 머리도 맑고 몸도 가볍고요.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손주가 할아버지 공원 가요 하면 이제 일어나실 수 있어요. 벤치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뛰어놀 수 있어요. 손주 돌잔치에서 손주 안고 춤출 수 있어요. 손주 결혼식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실 수 있고요. 자식들한테 나 요즘 잠 잘 자 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이웃 만나도 당당하게 인사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게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고혈압, 당뇨, 콩팥병, 심장병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해요. 특히 신부전 있으시거나 수분 제한하라는 말씀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지만 검사상 특별한 이상 없이 밤에 자주 깨서 힘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생계 꾸리느라 건강 못 챙겼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영상 하나가 소중한 분의 밤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응원합니다.